법원은 또 재심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절차적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구속 취소를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구 부장님. 네. 법원이 그러면서 김재규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심 사유라는 것은 그렇죠, 재심 사유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을 이대로 인정을 한다라면 나중에 이 절차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라도 번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한번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돼 있다라고 해서 절차의 오류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같은 이유로 재심이 최근에 이제 개시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예시로 든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구속 취소 사유로 이걸 들었잖아요. 재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재심이란 건 지극히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른 판결에서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다 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가혹행위가 있었을지 이 과정상에서의 적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다시금 이 재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가진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재판부들이 이미 공수처에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은 있다라고 봤고요. 다만 이 재판부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본 공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은 저도 아니라는 데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 직권남용을 경유해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냐면요. 보통은 A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이 B라는 수사를 이 범죄 단서를 인지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수사 권한이 없네. 여기서 그냥 중단. 이거는 사법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이 봤을 때 그럼 직권남용부터 수사해서 내란죄로 간 건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검찰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구속 취소가 된 사유는 이 산입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령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만약에 제기가 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란 취지지 이거는 가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속 취소 사유의 이 기간을 차치하고라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정으로 그 수사권 논란이 언급이 됐다는 점은 제가 밝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에 속보 자막이 하나 흘러서 제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마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에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탄핵은 저희가 아까도 짚어봤는데 박창진 부대변인님, 글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이상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서 있는 것이니 현재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우정 총장이 답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 이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있는데 공수처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을 하신 분이 심우정 검찰총장이었고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변론 기간에 나와 있던 심지어 한덕수 전은 아니시죠. 총리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국무회의조차 불법이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강력한 반대를 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나왔던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이 위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고 그곳이 어딘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용 대변인님.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예. 하십시오. 네. 예. 아니 제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 이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는 본인이 얘기한 거나 그 당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해라. 그리고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겁박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제까지 29번의 탄핵을 했기 때문에 30번 채우는 거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탄핵의 어떤 열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영향을 줄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죽하면 29번의 탄핵 오르지 않습니까? 탄핵을 시키는 건 사실상 그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면서 국회와 선관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까? 그렇지만 29번의 탄핵 그리고 30번의 탄핵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가상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진 부대변인께서 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즉시 항고는 검찰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본인들의 역할을 증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본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알겠습니다. 증명으로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산수를 잘해도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 산수 관련한 걸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일을 그르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위헌적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말을 맞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상황에 일단 이 혼란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급선무일 텐데요. 네. 누구 책임이냐를 묻는 것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고도 보입니다만 과연 이 구속 취소를 내린 판사의 책임인 것이냐, 공수처를 그렇게 잘못 만든 민주당의 책임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수사를 잘못한 공수처의 책임이냐, 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인 검찰의 책임이냐, 사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지점이거든요. 네, 저는 앵커가 지적한 네 부분의 책임이 다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그리고 구속 취소 석방에 이르는 이 과정을 잘 복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률적 미비, 제도적 미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 너무나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어떤 비대한 이 수사권을 나누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 놓고 차분히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 권력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야 국가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월권이 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얼마나 서둘러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란이 종지부가 되더라도 법률적 미비는 이번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건 그 검찰이 됐건 수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예. 체포가 또 능사는 아닙니다. 또 구속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단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속도에 좀 매달린 것이 아닌가. 예. 신속보다 중요한 것이 신중 아닙니까? 왜냐하면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죄가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부르지 않으니까 불러서 오지 않으니까 인신 구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구속이라는 방법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구속이면 그 단죄한 것이고 불구속이면 무죄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권력기관의 권한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보다는 신중하게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 법적인 이 절차를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은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만약 그렇다면요,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해서 수집한 증거들은 다 불법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 법원의 입장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았고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 조서를 받고 한다면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가 남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독과독수 이론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오염이 됐거나 부적법했다면 그 이후에 파생된 증거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확보한 수사 자료라는 건 거의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은 정도는 있지만 그 이후에 진술을 거부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부답하다로만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영향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정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해서 했다라는 최종 판단까지 나오게 되면 이 위수증의 문제,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도 같이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 네네. 본안 재판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그래서요, 이 부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저희가 절차를 이제 주장할 때 무죄를 다툴 때 형식적으로도 이 기소가 문제가 있고 이 죄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투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이 그럼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는지 이를테면 검찰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수사를 하다가 파생됐으니까 당신들 수사권 없는 거 아니냐라는 법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이 검찰이 이 법원이 되게 좀 포괄적으로 봅니다. 이 수사 딱 법정돼 있어요.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사 관할 자체가 없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법적인 부분은 좀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워낙에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법리적으로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약간 복잡하지만 계속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